교정 치료는 단순히 삐뚤어진 치아 몇 개를 움직이는 간단한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 턱관절, 그리고 얼굴 전체의 조화까지 모두 고려해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미소와 건강을 설계하는 아주 복잡하고 종합적인 치료죠. 환자분의 그 길고 복잡한 교정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단 한 명의 주치의로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수 있다는 저의 가장 큰 책임감이자 약속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교정을 책임지는 부산교정왕 이원준 원장입니다. 환자분들께서 교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달라질 내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머릿속에 수십 가지의 질문과 걱정들이 동시에 피어오르실 거예요. 많이 아프다던데 정말 많이 아플까? 2년 넘게 어떻게 참지? 유지장치는 정말 평생 껴야 하나? 밥은 어떻게 먹지? 나 카레 좋아하는데 카레 먹으면 안 되나? 정말 사소한 궁금증부터 내 인생이 걸린 중요한 고민까지 그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교정 상담을 통해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이 받았던 바로 그 질문들, 여러분의 그 수많은 걱정과 궁금증들을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교정 치료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거나 혹은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교정 치료가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교정 치료는 단순히 장치를 붙이고 떼는 하나의 시술이 아니에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 3년 이상이 걸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이 그렇듯 이 길 위에서는 때로는 조금 낯설고 불편한 순간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고 긴 여정을 누구와 함께 떠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낯선 길 위에서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능숙하고 침착하게 해결해주며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여러분을 안내해줄 든든하고 믿음직한 여행 가이드와 함께 한다면 그 여정은 결코 두렵거나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를 찾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정 후 유지장치 정말 평생 해야 하나요? 이건 제가 아마 수천 번은 넘게 들었던 질문일 거예요. 먼저 답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평생 가능한 한 오래 하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거나 겁부터 먹으시곤 하죠. 하지만 이유를 알고 나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원래 있던 자리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아주 강력한 성질이 있어요. 피부에 난 상처가 아물고 늘어났던 고무줄이 다시 줄어드는 것처럼요.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아도 우리의 혀와 입술 근육 그리고 씹는 힘에 의해서 평생에 걸쳐 원래의 삐뚤삐뚤했던 자리로 조금씩 아주 서서히 돌아가려는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유지장치는 바로 이 회귀 본능에 맞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수호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껴주시는 것이 지난 2년간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삐뚤 치아 유전인가요? 우리 아이도 그럴까요? 이 질문도 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의 얼굴형이나 작은 턱뼈의 크기나 혹은 치아의 모양을 아이가 닮는 것처럼 치열의 문제, 특히 주걱턱이나 무턱, 돌출입 같은 골격적인 부조화는 유전적인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손가락을 빠는 습관, 혀를 내미는 습관, 입으로 숨 쉬는 습관 같은 후천적인 습관들이 아이의 얼굴 골격과 치열을 망가뜨리는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유전이니까 하고 포기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성장기 골든타임에 전문가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조기에 바로잡아주고 턱 성장의 방향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유전이라는 선천적인 단점을 극복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교정하면 정말 많이 아픈가요? 제가 이 질문에는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를 뽑거나 신경치료할 때처럼 날카롭고 극심한 고통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 교정 장치를 붙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장치를 조이고 난 후 2에서 3일 정도는 치아가 전체적으로 뻐근하고 시큰하며 힘이 없는 듯한 불편감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은 멈춰있던 치아들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면서 나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며칠 안에 사라지며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의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불편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자신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 교정 중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칼에 먹어도 되나요? 음식 문제 제가 교정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통증보다 사실 이게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정 중에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기억하시면 쉬워요. 딱딱한 것, 질긴 것, 끈적한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얼음이나 견과류, 깍두기처럼 딱딱한 음식은 교정 장치를 변형시키거나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오징어나 갈비처럼 질긴 음식, 그리고 캐러멜이나 엿껌처럼 끈적한 음식 역시 장치에 달라붙어 고장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카레는 장치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카레의 노란색 색소가 투명한 교정 장치나 치아에 거는 하얀 고무줄을 아주 예쁜 노란색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꿀팁이 있어요. 카레처럼 색이 진한 음식이 너무 드시고 싶을 때는 월치료 받으러 오시기 바로 전날 마음껏 드시고 오셔서 다음날 저희가 새 고무줄로 갈아드리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먹는 즐거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정하면 정말 얼굴형도 예뻐지나요?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 로또 맞았다고 할 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도 하죠. 물론 단순히 빼뚤빼뚤한 치아만 가지런하게 하는 경우에는 얼굴형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출입이나 주걱턱, 무턱같이 뼈의 위치 자체가 문제였던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통해 치와 함께 턱의 위치가 바뀌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뻗어졌던 입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는 코는 더 높아 보이고 턱선은 살아나며 퉁명스러워 보이던 인상이 훨씬 부드럽고 세련된 라인으로 바뀌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교정을 통해서 환자분 안에 숨겨져 있던 본인도 몰랐던 가장 아름다운 얼굴선을 찾아드렸을 때예요. 교정을 통해 얼굴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희 채널에 많이 만들어 놨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 교정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 질문에는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환자분의 현재 치아 상태, 뼈의 단단한 정도, 그리고 나이와 협조도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보통 치아를 뽑는 발치 교정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치아를 뽑지 않는 비발치 교정의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앞니만 간단하게 개선하는 부분 교정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끝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교정은 단순히 치아를 움직이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다 보니 치아가 움직인 자리에서 뼈가 다시 채워지고 단단해지는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너무 빨리 힘을 주면 치아 뿌리가 짧아지거나 잇몸이 상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40장이 넘는 PPT를 만들어가며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 긴 여행의 지도를 최대한 정밀하고 안전하게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은 긴 여행이지만 그 끝에는 분명 눈부신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병원에서 교정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7번째 질문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 모든 길고 힘든 과정을 함께할 병원,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교정 치료는 단순히 삐뚤어진 치아 몇 개를 움직이는 간단한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 턱관절,
그리고 얼굴 전체의 조화까지 모두 고려해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미소와 건강을 설계하는 아주 복잡하고 종합적인 치료죠. 저는 치아를 움직이는 치과 교정과 전문이면서 동시에 충치와 잇몸병, 임플란트 등 구강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통합치아과 전문의입니다. 이 더블보드라는 타이틀은 제가 남들보다 더 긴 시간, 더 치열하게 공부했다는 단순한 증명을 넘어 환자분의 그 길고 복잡한 교정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단 한 명의 주치의로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수 있다는 저의 가장 큰 책임감이자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한 곳에서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곳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교정 장치를 뺐다가 다른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다 받고 다시 와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기간도 비용도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자, 오늘 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교정에 대한 궁금증 오늘 좀 풀리셨나요? 아마 오늘 제가 드린 답변 외에도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을 텐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인터넷을 뒤지며 고민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사소한 질문이나 부끄러운 걱정이어도 괜찮으니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질문에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뜻하게 명쾌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미소를 책임지는 더블보드 전문의 부산교정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